자,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순서인 원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원인 분석은 5I라는 도구를 씀으로 인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고 논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I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결론을 얻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자, 5I는 문제의 정의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앞서서 저희가 다이슨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다이슨의 문제는 투자 비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문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따른 원인을 분석을 5I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왜 다이슨은 투자 비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투자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논증 혹은 논리를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특징은 원인 분석은 뭐뭐 때문이다 라는 말로 표준화를 시키는 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문제의 정의가 질문이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다시 이 답변은 질문이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다시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무엇이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왓의 질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5I는 소크라테스의 그러한 대화 방식을 응용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5I 분석 도구를 통해서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한 사례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불도저를 제작하는 고마츠 제작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시간을 거슬러 1951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도저를 제작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불도저에 흙을 밀어내는 것을 베토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토판이 자꾸 깨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즉 문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당시에 이 고마츠 제작소가 베토판이 깨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정의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공기 압축기 균열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종의 얘기하자면 저희의 그러니까 로봇의 팔로 얘기하면 팔의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고정된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가 움직일 때마다 균열이 생겨서 결국은 깨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고마츠 제작소의 사례는 개선형 문제 해결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 개선형 문제 해결 유형의 특징이 뭡니까? 원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5I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정의합니다. 균열이 생긴 것이 문제예요. 자, 5I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 문제 정의가 질문으로 만드는데, 원인 분석이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이 질문으로 적용합니다. 왜 철판에 균열이 생겼습니까?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표준 형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자, 그러면 5I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시 질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는 다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공기 압축기가 철판에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왜 철판에 강하게 부딪혔습니까? 답변은 공기 압축기를 고정하는 볼트가 풀렸기 때문이다. 왜 볼트가 풀렸습니까? 공기 압축기가 작동할 때 고정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왜 고정판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베토판이 작동할 때 고정판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즉, 균열이 생긴 것의 핵심 원인은 베토판이 작동할 때 고정판을 흔들렸기 때문에 베토판이 자꾸 깨지는 현상을 5I를 통해서 규명한 거예요. 사실 고마츠 제작소가 처음서부터 5I를 썼던 건 아닙니다. 피상적인 문제 해결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만 할 뿐이다. 이런 것들은 문제 회피라고 말씀드렸듯이 고마츠 제작소도 몇 차례 그런 내용들을 겪다가
5I란 그 방법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릴 내용이 있어요. 어쩌면 이제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문제 정의에서 5I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Y까지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로 논리적 직관에 따라서 세 번째 Y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좀 더 핵심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활동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성의 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성의 발현을 한다는 것은 확증된 사실, 데이터 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논증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5I 분석 도구는 제조,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현지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쓰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 활동을 이루셨을 때 제조 또는 생산 또는 연구개발 현장에서 이 5I를 자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잘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고배를 매번 마시는데 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개선형 문제 해결로 5I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고서의 수준을 분석 수준을 좀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5I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I는 기존의 분석 방식으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핵심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데 널리 쓰고 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I를 통해서 얻은 핵심 원인은 요걸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과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과제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문제 해결의 세 번째 순서인 대안 탐색의 연결고리가 돼요. 달리 얘기하면 대안 탐색의 주제가 된다는